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어쩌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미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사라진다면? 네, 그때부턴 제가 갑자기 북한 편을 들고 중국 해커들과 악수하고 돌아다녀도 국가는 저에게 어이구 표현의 자유 멋지네요. 하고 빵긋 웃으며 인사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간첩이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까? 당연히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SNS에 샵 국가보안법 폐지에 해시태그 달고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이다라고 외치면서요. 왜냐고요? 그게 제 업무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적은 더 진화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국가보안법은 과거 냉전 시절의 잔재다.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1948년생 법이니까요. 할아버지 뻘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냉전은 끝났을 수 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1948년 북한에 핵무기 있었나요? 없었죠. ICBM 있었나요? 없었죠. 사이버 부대 수천 명 운영했나요? 없었죠. 지금은요? 핵탄두 수십 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라자루스, 김숙희 같은 해킹 조직이 전 세계를 공격하고 그 사이 북한은 진화했는데 우리는 법을 없애자고요? 이건 마치 1950년대엔 칼 들고 싸우던 도둑이 2025년엔 드론 띄우고 AI 해킹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대 바뀌었으니까 현관문 자물쇠 없애자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도둑이 들어오면 뭐라 할까요? 오, 자물쇠 없애셨네요. 고맙습니다. 편하게 들어갈게요. 게다가 중국은 어떤가요? 세계 최대 사이버전 능력 보유국입니다. APT 공격, 기술 탈취, 정보전의 세계 최강자죠.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 마비시키고 여론전으로 내부 혼란 유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예요. 이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이건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이제 간첩도 성실한 직업으로 인정?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간첩, 스파이, 이적 활동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법들이 있죠. 형법, 군형법, 통신비밀보호법. 근데 이게 충분할까요? 구체적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갑자기 저 북한 정보기관에 우리나라 방산 기술 정보 좀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지금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 즉각 체포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엔 이게 정확히 어느 법에 해당하지? 기술 유출? 산업기술보호법? 근데 고의성 입증이 점점점.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뭐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북한 찬양 좀 할게요. 오, 그렇군요. 표현의 자유네요. 저 군사기밀 좀 SNS에 올릴게요. 정보 공개 청구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북한에 보내는 거예요. 일단 조사는 해봐야 하는데. 제 변호사가 이건 정치적 의견 표명이래요. 그렇군요. 법원 판단 기다려야 되는데. 점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이런 직업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프리랜서 정보 제공자, 근무지 자택, 업무, 국가 기밀 수집 및 전달, 급여, 비트코인 지급, 처벌 위험, 거의 없음.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런 공고 올라와도 막을 법이 없는 거죠. 북한 해커 초대받은 손님 되기? 실제로 북한 해킹 조직은 어마어마합니다. 라자루스,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8,100만 달러 탈취,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전세계 공격, 한국 방산금융 정부지속 공격, 김숙희, 한국 싱크탱크 언론사 타켓, 이메일 피싱으로 정보 탈취, 정치 외교, 정보 수집, 안다리엘, 군사시설 해킹, 의료기관 랜섬웨어 공격. 지금은 그나마 이들을 적대 세력 이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대응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요. 북한 해커가 한국 기업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칩시다. 국가보안법 위반 체포. 간첩죄 적용. 저 그냥 보안 취약점 찾아본 거예요. 불법 접근이긴 한데. 저 북한 사람 맞는데 그게 왜요?
글쎄요. 변호사랑 상담 좀 점점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기술협력이라는 이름의 약탈. 중국 사이버 능력은 국가 차원입니다. 주요 조직들을 보면 APT-1, APT-10, APT-40 등 인민해방군 6.1398부대, 국가안전부 산하 해킹 조직이 있습니다. 공격 목표 또한 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반도체 기술, 오지 6G 통신 기술, 배터리 전기차 기술, 방산 기술, AI 양자 컴퓨팅, 즉 우리가 먹고 살 미래 먹거리 전부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 이미 일어난 일들을 알아볼까요? SK하이닉스 기술 유출 시도, 삼성전자 협력업체 해킹, 방산업체 도면 탈취 시도, 정부 부처 내부망 침투. 지금은 이런 걸 막으려면 국가보안법이 기초가 됩니다. 폐지되면요? 한국 반도체 기술 정말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 서버에 계세요? 아, 그냥 기술 교류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있었으면 바로 조치인데. 다행이네요. 그럼 좀 더 가져갈게요. 2027년 뉴스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중국에서 먼저 상용화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기술 보호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가 글로벌 공유 경제를 중요시해서 표현의 자유와 기술 교류를, 아니, 그냥 당했다고 인정하는 게 빠릅니다. 여론전, 보이지 않는 전쟁터. 현대전은 총칼보다 정보전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총은 눈에 보이지만 여론 조작은 안 보이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침공 이전 러시아는 SNS의 가짜뉴스 살포, 우크라이나 정부 불신 조장, 내부 분열 유도, 러시아가 오히려 피해자 프레임 확산. 결과는 일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고 실제 침공 때 초기 대응이 지연됐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북한, 중국은 이미 한국 SNS에서 활동 중입니다. 정부 정책 비판 여론 증폭, 한미동맹 약화 주장 확산, 내부 갈등 조장 지역, 세대 이념, 국가보안법은 시대착오적 프레임 형성.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이적 활동으로 수사 가능, 없으면 그냥 개인 의견인데요. 제가 예시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인터넷에 북한이 실은 좋은 나라라고 썼어요. 당신의 깊은 의견 존중해요. 매일 1000개씩 댓글 달 거예요. 열정적이시네요. 댓글 알바 100명 고용할게요.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다 북한 돈으로 하는 건데요. 후회와 유입, 경제 활성화. 나중엔 이게 안전한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무도 못 잡으니까. 그럼 대체 누가 나라를 지키냐? 보수의 핵심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자유는 좋다. 하지만 자유를 지키는 토대가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보세요. 자유 플러스 민주주의. 자유만 있고 나라가 없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역사를 알아볼까요? 체코슬로바키아 1968년 자유화 추진. 소련은 이때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탱크 몰고 들어옴. 끝. 홍콩 2020년 자유민주화 운동. 중국 국가보안법 제정. 자유 완전 소멸. 끝.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고 북한과 육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바로 옆이고 최첨단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노리기 좋은 타켓이기 때문이죠. 진짜 웃긴 건 이게 진보래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걸 진보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진보일까요? 진보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진보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하는 것, 국민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위험한 미래로 가는 것, 시대 변화 사이버전을 무시하는 것, 국민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진보인가요? 아니면 퇴보인가요? 이제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는 국가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 보수는 국가를 지키려는 구시대적 발상, 자유는 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평화는 싸우지 않고 지는 것. 너무 제가 편향적인 것 같나요? 아닙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한테 물어봅시다. 그 나라들은 국가보안법이 있으니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법이 있고 간첩은 즉시 철회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만약 내가 정말 간첩이라면 제가 만약 진짜 간첩이라면 지금 뭘 할까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적극 지원, 시대착오적 악법 프레임 확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리 강화,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구꼴대로 몰기, 온라인 여론 조성, 진보 진영에 침투해서 내부에서 목소리 키우기. 왜냐고요? 국가보안법만 없어지면 재활동이 엄청 자유로워지고 적발 위험이 대폭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법적 공방으로 시간도 끌 수 있고 다른 간첩들도 다 같이 활동하기 좋아지는데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의 간첩들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에 침투했었고 민주화를 외치며 실제로는 이적 활동을 했거든요. 적발 후에는 정치 탄압이라 주장했었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결책은 폐지가 아니라 진화. 그럼 보수 진영의 대안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현대전에 맞춘 보고강입니다. 사이버 공격 대응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하고 여론 조작 대응 근거를 마련하면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조항을 명확화시켜야 되고 남용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 판단 기준도 구체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대에 맞는 집행입니다. 단순 의견 표명, vs 이적 행위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하며 구시대적 적용 사례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수사와 재판 절차로 진행되어야겠죠? 쉽게 말해 간첩과 이적 활동은 강력히 처벌하고 정당한 비판과 의견은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미국 간첩법 있습니다. 영국 국가기밀법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운영합니다. 일본 특정 비밀보호법 있습니다. 봐보세요. 선진국들은 다 있습니다.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예요.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해커는 한국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기술을 노리고 있고 사이버 여론전은 매일 벌어지고 있고 국제 정세는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의 해킹 시도는 연간 수십만 건, 한국 방산기술 해킹은 지속 증가, 사이버 공격 피해 액만 연간 수조 원, 여론조작 의심 계정은 수만 개. 이 상황에서 방패를 내려놓자?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방탄복 벗으면서 저 총알은 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거예요. 아, 그럼 살짝 피해드릴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우리 자녀의 미래,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북한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이버전은 이미 우리 일상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건 자유 확장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미래 준비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진짜 간첩이라면요? 지금 당장 전 세계 간첩들 모아놓고 얘들아,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지원하자. 이거 성공하면 우리 천국이야.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임무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 국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랐으면 좋겠고 이 나라가 계속 번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나라가 지켜져야 해요. 나라가 없으면 자유도 없거든요. 자유와 안보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보가 있어야 자유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진보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